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결의안이 전달이 된 시각은 7시 3분입니다. 그 시간부로 직무는 정지가 됐는데요. 앞서 5시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제 국회 표결 과정을 간주해서 TV로 혼자서 또 지켜봤다고 얘기가 들렸는데 의외로 담담한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뭐 탄핵이 가결될 거라는 거는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마지막까지 탄핵을 가결이나 부결시킬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셨으면 그 전날 무언가 대국민 담화 형태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 마지막 담화에서 어쨌건 국회에 모든 공을 넘기고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4월 퇴진, 6월 그다음에 대선 그 로드맵을 거기까지는 대통령이 받아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이선 퇴진이 전제가 된다면 또 한 번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히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 공개된 모습에서는 그냥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고, 그다음에 조금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국무위원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한 나중에 악수를 하면서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사실 많이 착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정이 저는 어저께 이제 쭉 저걸 보면서 좀 많이 읽히던데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많이 이제 좀 물기 어린 그런 네. 목소리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번 제3차 담화 때부터 이미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표정 자체는 그렇게까지 동요가 있는 그런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생활도 아마 큰 변화 없이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미용사랄지 조리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증언한 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주로 관제소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제에서 그대로 생활하시듯이 생활하시면서 TV 보시고 책 보시고 이제 이렇게 지내시겠죠. 다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심리 상태를 좀 약간 좀 걱정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탄핵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길어지다 보면 평상심을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잃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의외의 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닌 바람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야 하라라는 것이, 내려오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어요. 그 여론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우리가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이 국면, 탄핵 국면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거예요. 네. 충분히 담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도 다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어제는 박 대통령이 충분히 예상했던 대목이기 때문에 다르게 상기된 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담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박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 심판 기간 동안에 저렇게 계속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문제는 이제 오늘 촛불 시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오늘도 아마 국민들이 도저히 인내 못하겠다, 당장 내려와라 하면은 또 정치권도 그런 국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앞으로 헌재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을지도 아직 몰라요. 아무튼 그거는 뒷문제로 하더라도 이번에 탄핵까지의 판단은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어제 저녁 7시 3분별로 이제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예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호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직무 집행은 다 정지가 되지만 일단 의전하고 경호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은 지급을 받는데
이제 대통령이 직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추가되는 뭐 특수활동비나 뭐 업무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거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관저에서 생활은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직무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관례상 뭐 서면 보고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청와대 비서진들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를 사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사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비공식적으로 어떤 국정 현안 같은 것들은 보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박 대통령도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알려진다면 사실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제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시간도 한 70분 정도로 국회에서 아까 큰 그 지장 없이 조용하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한 5시쯤 국무회의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6시쯤에 현재 그 정본이 송달됐고, 7시쯤 청와대 사본이 도착하면서 8시쯤 총리가 담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9시쯤 총리가 NS 대행으로서 NSC 회의를 주재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퇴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 정도 스케줄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 중간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임기 말이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채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의 참모가 또는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이 보고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물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는 가능하죠. 대통령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논했다기보다는 관저에서 혼자 결정을 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습니까라고 여쭤보고 그 방향을 잡는 건 가능하지만 시시콜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논을 하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지금 권한대행 자체도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정권의 안정, 지금 이 혼란 중에도 그래도 주가가 안정돼 있고 이런 거는 그나마 잘 정리가 되고 있고 대행체제가 자리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보고는 좀 소극적이었지 되지 어제 이제 않을까.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를 받아들이고 조대한 변호사를 이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 그것도 이제 네.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던데 저는 그건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 사퇴 의사가 워낙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뭐 떠나겠다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다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보내준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네. 이제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본인도 어찌됐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변호인처럼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법적인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찰 쪽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하고 그동안에 좀 인연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거다 뭐 이런 걱정하는데 전 기우 중에 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대면 보고 안 받으신 분이 뭐 지금 저렇게 직무까지 정지된 상태에서 무슨 대면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예. 절대 대면 보고 안 받을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한광욱 실장 정도 뭐 가끔 이렇게 뭐 관저나 또 정원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에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 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이런 거를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 헌재에서 하는 뭐 어떤 심판 여기에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 이게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탄핵 심판 절차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증인도 신청을 해서 증인도 직접 나왔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뭐 꼽아봐서 아시겠지만 관련자가 근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증인도 불러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에도 굉장히 의문을 표시한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선임한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라는 분인데 네. 대형 로펌에 있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호를 맡기 위해서 이제 아예 나왔어요. 그 그게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와야 되는 건 꼭 아닌데 그냥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여기에 완전히 전념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 전문 변호사라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맡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제 검사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 과정은 형사소송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국정은 당분간 이제 한교안 총리 체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